30년을 한자리에서 지켜왔습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았고 정성만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정성은 돈이 안 됩니다. 내 인생이 여기 있어. 세상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주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익선동 한옥 골목에 불이 켜졌습니다. 만복정 주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김만복의 손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그의 손놀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무쇠솥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12시간을 끓인 사골 육수였습니다. 만복은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혀끝에서 깊은 맛이 퍼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이 맛을 지켜왔습니다. 누군가는 느리다고 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복에게 국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아버지, 또 새벽부터 일어나셨어요? 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35의 준호는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출근 전에 들른 것이었습니다. 만복은 아들을 보며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육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만복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것은 늘 이렇게 어려웠습니다. 준호는 주방 한쪽에 놓인 낡은 조리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금이 간 도마, 30년 된 냉장고, 모든 것이 세월의 무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박 전무가 제시한 조건 말이에요. 만복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마라.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 동네에 카페가 몇 개 생겼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은 국밥집에 안 와요. K푸드 프랜차이즈가 제시한 금액이면 아버지 노후는 걱정 없어요. 만복은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그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 고집 때문에 어머니가 떠났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준호 자신도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오전 6시 만복정에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단골 이 씨였습니다. 이 씨는 30년 전부터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변함없는 맛이지요? 물론입니다. 제가 언제 맛을 바꿔본 적 있습니까? 만복은 정성껏 국밥을 담았습니다. 하얀 밥 위에 뜨거운 국물을 부었습니다. 고기를 올리고 파를 얹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의식처럼 정확했습니다. 이 씨는 첫 숟가락을 뜨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만복정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이 맛은 변하지 않으니 참 좋습니다. 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깊은 걱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손님이 줄고 있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었습니다. 젊은 손님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만복은 골목 어귀에 새로 생긴 간판을 보았습니다. K푸드 익선점 오픈 예정이라는 현수막이었습니다. 만복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K푸드는 박 전무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였습니다. 박 전무는 30년 전 만복의 제자였습니다. 스승님, 오랜만입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만복이 돌아보자 정장을 입은 박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박 전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만복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다음 달에 바로 이 건물에 저희 매장이 오픈합니다. 스승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리? 만복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가르친 것이 돈벌이였나? 정성이었지. 손맛이었지. 박전무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정성만으로는 장사가 안 됩니다. 저는 그걸 깨달았고 효율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제 매장이 전국에 100개입니다. 스승님 가게는 몇 평입니까? 만복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크기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맛으로 승부합니다. 그 맛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스승님. 제가 좋은 조건을 드렸잖습니까? 이 땅을 저희에게 넘기시면 노후 걱정 없으십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전무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은 스승님 편이 아닙니다. 박전무가 떠난 후 만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온 손님은 15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날에는 30명이 넘었습니다. 만복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빨개졌습니다. 관절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 준호가 다시 왔습니다. 퇴근길이었습니다. 주방에는 만복 혼자 있었습니다. 저녁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다 하시면 어떡해요? 직원이라도 한 명 두세요. 돈이 어디 있냐? 손님도 없는데. 준호는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굽은 등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에서 보낸 세월의 흔적이었습니다. 준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박 전무 만나셨지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알아요. K푸드가 여기 들어온다는 거. 아버지, 이건 싸움이 안 됩니다. 자본이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마케팅에만 수억을 씁니다. 나는 마케팅으로 장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SNS도 해야 하고 인테리어도 바꿔야 하고. 됐다.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만복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알아? 내가 이 주방에서 하루라도 서봤냐? 너는 회사에서 숫자만 보지. 사람의 마음은 모르지. 준호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은 언제나 벽에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만복은 마지막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주방 불을 끄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텔레비전만 있었습니다. 만복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넘겼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준호가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준호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만복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단골 손님이 급하게 잔치국밥을 주문했습니다. 만복은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준호를 부탁하고 주방에 남았습니다. 준호는 교문 앞에서 혼자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만복이 도착했을 때는 입학식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국밥이 더 중요해. 준호가 그날 처음으로 던진 말이었습니다. 만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준호의 운동회, 졸업식, 생일,
만복은 늘 주방에 있었습니다. 손님에게는 정성을 다했지만 아들에게는 시간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만복은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는 평생 올바르게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손님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이 남았습니까? 손님은 떠나가고 아들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는 적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골목 건너편에 K푸드 간판이 보였습니다. 밝은 조명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세상도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2시 만복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무쇠솥 앞에 앉았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만복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이것 말고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틀렸나?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육수만이 소리 없이 끓고 있었습니다. 만복의 시간은 여전히 느리게 흘렀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K푸드 익선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오픈 당일 만복은 일부러 그쪽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손님들이었습니다. 만복정에는 오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후 1시 만복은 주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지만 손님은 3명뿐이었습니다. 냄비에 끓인 국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국자로 국물을 저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여전히 좋은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을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저쪽 새로 생긴 데 가보셨어요? 단골 이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일 없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어제 가봤는데요. 사람이 엄청나더군요. 줄을 1시간이나 섰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만복이 쳐다보았습니다. 맛은 여기만 못합니다. 국물이 깊지 않아요. 뭔가 인스턴트 같은 맛이더군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위로의 말이었지만 그것이 현실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이 씨는 국밥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주방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6시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준호는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봅니다. 아버지, K푸드 매출 보고서예요. 오픈 일주일 만에 저희 한 달 매출을 넘겼어요. 이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만복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팔라는 겁니까? 30년을 지킨 이 자리를 그냥 넘기라는 겁니까? 아버지, 현실을 보세요. 이대로 가면 빚만 늘어요. 건물주가 임대료 올린다고 통보했잖아요. 만복은 벽을 쳤습니다. 주먹이 아팠습니다. 내 어머니도 똑같은 말을 했다. 현실을 보라고. 그래서 떠났지. 너도 그렇게 나를 떠나고 싶냐? 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만복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일주일 후 만복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재래시장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같은 가게에서 사고를 샀습니다. 정육점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어떠세요? 그저 그렇습니다. K푸드 때문에 다들 힘드시더라고요. 우리 가게도 납품 물량이 줄었어요.
프랜차이즈는 다 공장에서 받으니까요. 만복은 사고를 골랐습니다. 주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희 납품업체 몇 군데 소개해 드릴까요? 요즘은 다들 냉동 육수 쓰시던데. 아닙니다. 만복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직접 끓입니다. 그게 제 방식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장을 나왔습니다. 무거운 사고를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팔이 아팠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나이를 느꼈습니다. K푸드 앞을 지나갔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만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깨끗한 인테리어였습니다. 밝은 조명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빠르게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줄 서시는 거예요? 뒤에서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는 그를 지나쳐 줄 끝에 섰습니다. 만복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만복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은 5명이었습니다. 만복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 달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임대료를 낼 수 없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박 전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주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잠깐만 시간 내주십시오. 볼 일 없습니다. 제 이야기만 들어보십시오. 손해보실 일 없습니다. 만복은 마지못해 홀로 나왔습니다. 박 전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복은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저희 제안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건물과 상호를 저희에게 넘기시면 스승님께 평생 월 5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도 공증하겠습니다. 거절합니다. 아직 조건을 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레시피도 사겠습니다. 1억을 드리지요. 그리고 스승님을 저희 자문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오셔서 조언해 주시면 됩니다. 만복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내 레시피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못 살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모든 건 거래됩니다. 스승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장사 안 되는 거. 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가십시오. 스승님,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저도 스승님 걱정돼서 하는 말입니다. 이대로 가면 빚만 늘어요. 그때 가서 팔려고 해도 지금 가격 못 받습니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만복이 소리쳤습니다. 박 전무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 제안은 이번 달까지만 유효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박 전무가 나간 후 만복은 명함을 집어 찢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불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무쇠솥 앞에 앉았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오래된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적자였습니다. 지난달보다 더 심했습니다. 저축한 돈으로 2달은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만복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공책이 있었습니다.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육수 끓이는 시간, 불 조절하는 방법, 고기 손질하는 법. 30년 동안 연구한 내용이었습니다. 만복은 공책을 쓰다듬었습니다. 이게 1억이란 말인가? 혼잣말이었습니다. 씁쓸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숫자로 환산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육수를 확인했습니다. 맛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맛을 지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60대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월세를 올려야겠습니다. 얼마나 올리시려고요? 100만 원입니다. 만복은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도 빠듯합니다. 어떻게 100만 원을 더 냅니까? K푸드에서 이 건물을 사겠다고 했습니다. 제시한 금액이 좋더군요. 사장님이 월세를 못 올려주시면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 주세요. 건물주가 나간 후 만복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처음으로 먼저 전화한 것이었습니다. 준호야, 시간 있냐?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와볼 수 있겠냐? 이야기할 게 있다. 준호는 1시간 후 도착했습니다. 만복은 국밥을 끓여 상에 놓았습니다. 준호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만복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말하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다. 현실을 봐야 한다는 거.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박전모 제안을 받아들일까 한다. 더는 버틸 수가 없구나. 만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대출을 받든지. 됐다. 내가 질 짐이 아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건 아버지 인생이잖아요. 만복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이라. 지키려고 했더니 다 잃는구나. 너도 손님도 이제는 이 가게도.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고집스럽고 강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지금 항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버텨보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방법이 있겠냐? 세상은 변했다.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 만복은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는 상위에 식은 국밥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물 위로 기름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국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식었지만 맛은 여전했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어릴 적 아팠을 때 아버지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감기로 누워있을 때 이 국밥이 어떤 약보다 따뜻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맛이 사라진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아버지의 30년이 사라진다는 것도 실감났습니다. 그날 밤 만복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방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무쇠솥이 여전히 끓고 있었습니다. 만복은 국자로 육수를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육수를 맛보며 운 것은 미안하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떠난 아내에게인지 아들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만복은 그렇게 밤새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박전무에게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아침 6시 만복은 박전무에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30년을 끝내는 전화였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습관처럼 불을 켰습니다. 무쇠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사고를 넣었습니다. 오늘도 육수를 끓였습니다.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육수였습니다. 아침 9시 어지러움이 왔습니다. 만복은 조리대를 붙잡았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잠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주방에서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만복은 급히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질했습니다. 주방으로 나갔습니다. 무쇠솥이 타고 있었습니다. 물이 다 증발했습니다. 사골이 검게 그을렸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만복은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없던 일이었습니다. 육수를 태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준호가 왔습니다. 주방 문을 열자 탄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무슨 냄새예요?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타버린 무쇠솥이 보였습니다. 만복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병원 가보세요. 됐다고 했다. 만복은 준호를 밀어냈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만복은 준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 갑니다. 안 간다. 장사해야 한다. 손님도 없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만복은 멈췄습니다. 준호도 자신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흥분했어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손님은 2명이었습니다. 장사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병원 갑시다. 제발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항할 힘도 없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혈압도 높고요. 당분간 푹 쉬셔야 합니다. 얼마나 쉬어야 합니까? 만복이 물었습니다. 최소 일주일은 절대 안정입니다. 계속 일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만복은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입원실로 옮겼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복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박 전무한테 전화해라. 계약하겠다고.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있냐? 아버지, 지금 그런 결정 내리지 마세요. 몸부터 추스르세요. 이렇게 쓰러진 사람이 뭘 더 할 수 있겠냐? 끝이다. 만복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주방에서 일한 손이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왜? 제가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효율만 따지고 숫자만 봤어요. 아버지가 뭘 지키려는지 몰랐어요. 만복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미안하다. 네. 내가 어렸을 때 곁에 없었던 것. 입학식 날도, 운동회 날도, 졸업식 날도. 아버지는 항상 주방에만 있었다. 만복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국밥에는 정성을 다했는데 정작 너한테는 시간을 못 줬구나. 그게 제일 후회된다. 준호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내 어머니 말이 맞았다. 나는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떠났고 너도 나를 멀리했지. 아니에요, 아버지. 아니긴. 너는 나를 고집쟁이 늙은이로만 봤잖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저도 이제는 알아요. 아버지가 지키려던 게 뭔지.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통을 꺼냈습니다. 약통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감기 걸렸던 거 기억하세요? 고열로 사흘을 앓았을 때요. 만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끓여주신 국밥이요. 그게 어떤 약보다 좋았어요. 따뜻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몸이 안 좋으면 그 맛이 생각나요. 아버지 국밥이 생각나요. 그게 아버지의 손맛이잖아요. 위로였어요. 만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손맛을 이제 사람들이 찾지 않는구나. 아니에요.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골 어르신들 보세요. 30년을 오셨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늙었다. 나도 늙었어. 만복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준호야, 아버지가 틀렸나 보다.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그 자리에 있었어. 준호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틀렸어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했을 뿐이에요. 빠르든 느리든 결국 나는 뒤처졌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아버지,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뭘?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일주일만요. 무슨 방법? 모르겠어요. 하지만 찾아볼게요. 아버지 손맛을 지킬 방법을요. 만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아버지, 제발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한번 해보게 해주세요. 준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만복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만복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에도 안 되면 계약한다. 알겠지? 네, 아버지. 준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만복정을 살릴 수 있을까?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열었습니다. K푸드 계정이 보였습니다. 팔로워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세련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만복정을 검색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K푸드가 이긴 이유는 맛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이었습니다. 홍보였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안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만복정으로 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타버린 무쇠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호는 솥을 씻었습니다. 30년 된 솥이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조리대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도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매일 닦고 손질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 공책이 있었습니다. 공책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였습니다. 육수 끓이는 시간, 온도, 불 조절, 고기 부위별 삶는 시간, 파 썰는 방법, 30년의 연구였습니다. 준호는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손맛은 기다림이다. 급하면 맛이 없다. 아버지의 철학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주방, 무쇠솥, 조리대, 공책, 모든 것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국밥집 이야기입니다. 30년을 한자리에서 같은 맛을 지켜왔습니다. 효율도 몰랐고 마케팅도 몰랐습니다. 그저 정성만 알았습니다. 글을 쓰다가 멈췄습니다. 이게 맞는 방법일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올까?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일주일이었습니다. 상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급한 집안일이 있어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코앞인데? 죄송합니다. 꼭 가야 해서요. 준호는 만복정으로 갔습니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먼지를 닦았습니다. 창문을 닦았습니다.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오후까지 계속 일했습니다. 저녁에 병원에 들렀습니다. 만복은 조금 나아 보였습니다. 뭐 했냐? 만복정 청소했어요. 그런 거 할 시간에 내일이나 해라. 제 일 중에 이것도 있어요.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어제 쓴 글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이거 올려도 될까요? SNS에요. 만복은 글을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고 핸드폰을 돌려줬습니다. 내 맘대로 해라. 화내지 않으세요? 뭘 화내냐? 어차피 일주일 후면 끝이다. 만복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끝이 아니에요. 새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만복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글을 올렸습니다. SNS에, 커뮤니티에, 블로그에 사진과 함께 아버지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30년의 정성, 한결같은 손맛, 그리고 위기에 처한 작은 국밥집. 반응은 없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준호는 조급해졌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은 금방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글을 공유했습니다. 작은 음식 블로거였습니다. 그리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집이 사라지면 안 되는데 요즘 이런 정성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가보고 싶네요. 준호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작은 희망이었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만복정의 역사를, 손맛의 의미를 밤새워 글을 썼습니다. 나흘째 공유가 늘어났습니다. 조회수가 1000을 넘었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댓글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의 관심이 실제 발걸음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불안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아침 준호는 만복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전히 손님은 없었습니다. SNS 조회수는 5000을 넘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오전 10시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혹시 영업하세요? 아, 네. 들어오세요. 준호는 급히 주방으로 갔습니다. 육수를 끓여 놓았습니다. 아버지 레시피대로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국밥을 내왔습니다. 여자는 한 숟가락 떠먹고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SNS에서 봤어요. 사장님 아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계산했습니다. 힘내세요. 응원할게요. 여자가 나간 후 준호는 주방에 앉았습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작았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후 1시 또 손님이 왔습니다. 이번엔 2명이었습니다.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SNS를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국밥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저녁 6시 병원에 갔습니다.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손님 5명 왔어요. 그래. 만복의 반응은 담담했습니다. 다들 SNS 보고 왔대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뭐하냐? 어차피 한두 번이다. 아니에요. 진심으로 맛있다고 했어요. 만복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가지면 또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6째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부터 손님이 줄을 섰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준호는 놀랐습니다. 급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국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계속 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국밥을 끓이고 내놓고 설거지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오후 3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준호는 주방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오늘 손님이 30명이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SNS 조회수가 3만을 넘었습니다. 공유가 1000개였습니다. 댓글이 500개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복정을 응원했습니다. 이런 집이 살아남아야 합니다. 정성이 돈이 되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꼭 가볼게요.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였습니다. 저녁에 병원에 갔습니다. 만복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손님 30명 왔어요. 만복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30명? 네. 아침부터 줄 섰어요. 다들 아버지 이야기 듣고 왔대요. 만복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SNS에 올린 글이 많이 퍼졌어요. 사람들이 응원해요. 만복정을 지키고 싶대요. 만복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이냐? 네, 아버지. 아버지 손맛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만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줬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제가 뭐려? 아버지가 30년 동안 만든 거예요. 만복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못했다. 고맙다. 준호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평생 이렇게 아버지 손을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7째 날 아침 박 전무가 왔습니다. 만복정 앞에 선 손님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준호가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사하고 있습니다. 스승님은요? 입원 중이십니다. 저희는 계약 안 합니다. 박 전무는 표정이 굳었습니다. 약속했잖습니까? 일주일 후에 계약한다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손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박 전무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손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박 전무의 K푸드 매장을 지나쳐 만복정으로 왔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곧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계속할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박 전무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사흘 후 만복이 퇴원했습니다. 준호가 모셔왔습니다. 만복정 앞에는 여전히 손님이 있었습니다. 만복은 멈춰 섰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한 거냐? 아니에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저는 그저 아버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이에요. 만복은 천천히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무쇠솥이 빛났습니다. 조리대가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매일 닦았습니다. 만복은 무쇠솥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된 솥이었습니다. 함께 늙어온 동반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맛을 보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준호가 잘 끓였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내가 끓인 거냐? 네. 아버지 레시피대로 했어요. 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아버지의 미소였습니다. 잘했다. 정말요? 아직 부족하지만 정성은 느껴진다. 준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에게 처음 들어보는 칭찬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서 일해도 될까요? 만복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회사는? 그만뒀어요. 뭐? 일주일 휴가 쓰고 나서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여기서 아버지 도우며 일하고 싶어요. 만복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 방식도 섞어야 해요. SNS도 하고, 배달도 하고, 젊은 손님들도 받아들여야 해요. 만복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좋다. 하지만 내 조건도 있다. 뭔데요? 맛은 절대 바꾸지 않는다. 손맛은 그대로 지킨다. 준호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만복정이니까요.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처음으로 진짜 동료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복은 직접 국밥을 끓였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도왔습니다. 아버지가 불 조절을 가르쳤습니다. 아들이 주문을 받았습니다. 둘의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젊은 손님도 나이 든 손님도 모두가 만복정의 맛을 좋아했습니다. 변하지 않은 손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전해지는 맛이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만복과 준호는 함께 설거지했습니다. 만복이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 회사 그만둔 거. 아니요. 이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아요. 힘들 텐데. 괜찮아요. 아버지랑 함께니까요. 만복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말없는 위로였습니다. 격려였습니다. 한 달 후 만복정은 달라졌습니다. 맛은 그대로였지만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SNS 계정이 생겼습니다. 배달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단골 어르신들도 여전히 왔습니다. 만복은 주방을 지켰습니다. 손맛을 지켰습니다. 준호는 홀을 맡았습니다. 손님을 맞았습니다. 마케팅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정성에 아들의 효율이 더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전무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정장이 아닌 평상복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와 앉았습니다. 만복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국밥 한 그릇 주십시오. 만복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성껏 국밥을 끓였습니다. 네, 왔습니다. 박 전무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역시 스승님 맛입니다.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만했습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만 보고 달렸습니다. 정작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만복은 박 전무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습니다. 다시 배울 수 있을까요? 손맛을요. 만복은 미소 지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정성은 나이가 없으니까요.
박 전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복은 국밥을 더 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풀린 오해였습니다. 새벽 5시 만복은 여전히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무쇠솥에 물을 부었습니다. 사고를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괜찮다.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가 불을 조절했습니다. 아들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김이었습니다. 희망의 김이었습니다. 준호야. 네, 아버지. 고맙다. 내가 있어서. 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버지가 지켜준 이 자리가 있어서. 만복은 육수를 저었습니다. 30년을 지켜온 맛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들과 함께 지켜갈 맛이었습니다. 손맛은 대물림되고 있었습니다. 레시피가 아닌 정성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익선동 골목에 아침이 왔습니다. 만복정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국밥이 끓고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정성스럽게, 따뜻하게. 골목 어귀에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만복정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준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인사였습니다. 손님은 미소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주방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만복의 손맛이 오늘도 누군가를 위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천천히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만났습니다. 정성과 효율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만복정은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기다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급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성이 결국 사람의 마음에 닿는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만복정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이후에도.